정보통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과정을 진행해 온 것을 살펴보면 저희 과정에서는 정보통신, 즉 정보라는 건 컴퓨터를 뜻하고 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간의 통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러한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통신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하고 통신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알아보는 이 컴퓨터하고 통신은 전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통신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또 자세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보통신, 즉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보통신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정보통신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정보통신은 일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나 단말기, 입출력 장치를 뜻합니다.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흩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들, 입출력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용자들한테 또는 네트워크 단말기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ht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컴퓨팅 능력,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자료 같은 것을 원격에 있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런 서비스를 원격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입출력 장치, 단말기하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참여하는 컴퓨터하고 단말기들이 협조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사람끼리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루는 거는 컴퓨터. 사실 입출력 장치라는 것도 요즘엔 거의 다 컴퓨터로 다 바뀌었거든요. 단말기도. 그래서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흩어져서 각각 역할을 다르게 흩어져서 운영이 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그 결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는 컴퓨터 각각을 배웠고,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라는 걸 연결해서 어떤 역할들을 더 기존의 컴퓨터 혼자는 제공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또는 혼자 제공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효과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정보통신의 구성, 저희가 말하는 정보통신의 구성은 크게 이제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가 있고요.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는 뒤에 말할 단말기가 가질 수 없는 원격에서 자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단말기는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받아온다든가 또는 컴퓨터를 원격에서 실행시켜서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기가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죠. 통신해설이라는 것은 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컴퓨터, 통신회선 그걸 연결 그 다음에 단말기. 그래서 통신회선이 컴퓨터와 단말기를 연결하고 컴퓨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말기는 그 서비스를 받아서 요청하고 받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단말기 이렇게 저희가 구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말기가 현대에 와서는 거의 그냥 전용 단말기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뭐 성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모바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단말기가 거의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사이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흩어놔서 서로 협조를 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 단말기, 그걸 연결한 통신회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하고 단말기도 역시 컴퓨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단말기, 그걸 연결한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가 우리가 뒤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을 할 텐데요.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라는 것은 파일이라든가 컴퓨팅 파워, 계산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단말기입니다. 그 서버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고 뭐 자료라든가 어떤 계산을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컴퓨터, 단말기로 보면 컴퓨터가 서버고 단말기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는 이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신 회선이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 단말기, 통신회선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보통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컴퓨터, 단말기, 통신회선이 컴퓨터, 단말기는 역시 컴퓨터가 될 수 있다. 거의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도 되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도 된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제공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그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처리하고 받아서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같은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회선이 있는데요. 통신회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보통신은 뭐 음성 통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컴퓨터와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회선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종류가 많아졌죠. 그래서 뭐 광통신 같이 아주 대용량 정보를 빨리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위성 통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랜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이 또 그냥 하나의 통신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학교 내부에서는 랜이라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사설망을 사용합니다. 학교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랑 상대편 그것을 우리랑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는 저쪽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돼서 그 연결 자체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잘라져서 연결돼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화면에 나와 있는 얘기는
통신회선이 이제 아날로그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통신망이 많이 깔려 있던 거는 전화망이죠. 전화망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와 컴퓨터가 디지털로 통신을 하는데 전화선은 원래 전화선은 디지털 통신이 아니라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여러분이 음성 신호를 이제 이렇게 수화기로 바꾸면 그게 전기 신호로, 전기의 강약으로 바뀌어서 전선을 타고 이제 전화선이죠. 전선을 타고 상대방한테 가면 그게 다시 상대방의 전화기의 스피커를 이제 그 소리의 강약에 따라서 울려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는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컴퓨터 통신, 컴퓨터에서 나온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그걸 다시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는 저쪽 반대편에서 컴퓨터가 받을 테니까 그때는 다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모뎀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PC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PC 통신이 뭐냐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그 기능들이 게시판 정도 기능입니다. 게시판하고 메시지 기능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래픽은 안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전화선을 사용하니까 이 대역폭이 적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선을 통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서로 공유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그 서비스가 PC 통신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 같은데 요즘 많이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야 요즘에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컴퓨터를 켜서 그 PC 통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화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걸 켜고 모뎀에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띠띠띠 보내면 그게 아날로그 전화선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연결이 되면 삑 하고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연결됐구나. 그래서 이제 통신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선을 통해서 디지털 통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반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음성도 이제 아날로그 전화선이 자꾸 없어지고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꿨어요. 디지털로 바꿔서 그 안에 PC와 PC 사이 디지털 통신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영화도 보내고 프로그램도 원격에 있는 거 실행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디지털로 바꿔서 디지털로 바꿔진 음악을 보내고 그러고 저희의 음성 신호도 전부 다 또 디지털로 바꿔서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우리가 음성 통신을 하던 전화선을 사용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냈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통신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로 다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신이 다 깔려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음성 전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보내서 상대편이 받아서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무선 그 전화를 거의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날로그로 우리가 말한 것이 사실은 스마트폰이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받아서 그걸 디지털로 바꿔서 디지털 통신을 막 상대방한테 하고 상대방 스마트폰은 다시 그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 아날로그 PC 통신 시대에 아날로그로 된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하던 게 이제는 디지털 통신으로 전부 다 바뀌고 그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음성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아날로그 음성이 디지털로 바뀌어서 통신이 된 다음에 저쪽에서 받아서 다시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소리로 바꿔서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제 각각 있는데 그것들이 네트워크로 통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그냥 예를 하나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게
네트워크에 연결 안 된 컴퓨터가 많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옛날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가 많았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럼 어디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주로 워드 프로세싱, 또 계산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다 자료를 넣고 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지만, 외부에서 컴퓨터로 그 자료를 가져올 때 주로 뭐 디스켓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판형으로 생긴 그 저장 장치가 있거든요. 자기 플라스틱 판에 자기 처리를 해서 자기 뭐 약품을 만들든지 처리를 해서 거기다 신호를 집어넣는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스켓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자료를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끼워넣고 컴퓨터에다가 슬롯에다 끼워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행시켜서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막 워드 프로세싱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그 디스켓에 받아서 뭐 프린터가 또 흔하지 않았으니까 프린터가 있는 그 PC에 넣어서 거기서 출력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전산실에 만약에 가서 PC가 쭉 있어요. 근데 어떤 PC가 고장이 나서 PC 자체는 잘 돌아가는데 어떤 PC가 고장이 나서 네트워크가 안 된다. 그럼 그 PC 아무도 안 앉을 거예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시하게 됐다. 네트워크 없이는 컴퓨터의 역할을 쓸 수가 없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PC는 여러분들이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정보통신, 컴퓨터 통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 연결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요즘엔 무선으로 거의 다 또 통신이 되고 무선 중에서도 근거리 통신, 뭐 블루투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것도 통신의 일종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통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통신을 어떤 식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P2P, 피어-투-피어라는 방식, 그러니까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놓고 각각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것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PC죠, 일종의.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 PC는 거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저 앞에서 말한 단말기 역할, 클라이언트 역할. 아무래도 PC의 그 성능은 제한이 있거든요. 특히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트북 같은 거는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그 제한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여러 사람한테 해주기에는 좀 불편하고 혼자 쓰고 필요할 때 이제 외부의 서버에 연결해서 자료를 서비스를 받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말기 컴퓨터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피어-투-피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파일을 받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받아요. 근데 그 파일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피어-투-피어 하면 그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들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니까 이제 뭐 파일도 들어가죠. 뭐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이게 좀 어둠의 경로라고 보통 얘기해요. 불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갖고 서로 나눠주는 그런 뭐 우리 북한의 장마당처럼 그런 파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어-투-피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을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PC를 서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제가 좀 통일해서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컴퓨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그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는 컴퓨터. 그래서 내가 PC를 내 노트북을 서버로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서버.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영화 파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영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피어-투-피어 프로그램을 깔면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영화를. 그러면 그 피어-투-피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내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줘요. 또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 파일을 처음에는 받았겠죠. 누구한테로 받았겠죠. 그때는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다가 그게 받아지면 그 파일을 또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피어-투-피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 됐다가
서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단말기 컴퓨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서버로서 PC가 약하죠. 하지만 그 서비스를 해주고, 또 하나의 또 강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파일을 이제 어떤 딴 사람한테 받아요. 그래서 내 파일이 써여져 있으면 그 파일을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이제 어떤 영화 파일 중에 일부분을 받았겠죠. 그런데 내가 못 받은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을 서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내가 받은 파일을 딴 사람한테 서비스하고, 그 내 파일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 PC에 있는 파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는 PC에 있는 그 영화의 다른 부분을 또 받아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영화의 일부분씩을 한꺼번에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C들은 각각은 굉장히 약한, 컴퓨팅 파워가 약한 컴퓨터들이지만, 그것들을 서로 잘 연결해서, 그러니까 한 PC가 여러 군데에서 파일을 받는다든지, 그 PC가 다시 다른 PC한테 그 파일을 서버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PC와 PC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또 PC와 PC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그 역할을 그냥 고정시키지 않고, 서버 클라이언트를 고정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 바꿔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파일을 받은 상태에 따라서 바꿔서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한 PC만을 서버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PC를 서버로 써서 하나의 영화 파일을 처음부터 쭉 받는 게 아니라 부분 나눠서 각각 받아서 그걸 합쳐서 영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통신, 정보통신, 저희가 말하는 정보통신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컴퓨터들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피어 투 피어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뒤에 가서 이제 다양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방식들이 사실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앞에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발전해서 더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여러 가지 발전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